네, 이렇게 태풍 바비가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서해상을 통해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자세한 태풍 상황과 전망을 김동혁 기상전문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예. 네, 태풍 바비가 서해상으로 북상하고 있는데요. 수도권에도 지금 현재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 현재 태풍의 위치는 어떤지 또 세력은 얼마나 되는지 또 예상 진로에 변화가 있는지 전해주시죠. 네, 지금 현재 태풍은 이제 경기 서해상을 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주로 충남 지역이라든지 수도권 지방을 중심으로 태풍 경보가 내려지면서 이들 지역에서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예. 주로 이제 백령도 근처까지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태풍의 이동 속도가 시속 38km, 그러니까 1시간에 38km씩 지금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두 시간 내에는 북한 황해도 지역에 상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 뭐 지금부터 해가지고 아침 정도까지가 이 수도권 지역의 최대 고비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강풍 반경이 현재 230km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제 최전성기였던, 그러니까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했을 때가 거의 400km에 달했는데 지금은 한 강풍 반경이 150km 정도는 이제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하지만 여전히 이제 강도는 강합니다. 그래서 어제 매우 강해서 한 단계 낮아진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금 이 수도권의 해상까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태풍이 강한 세력을 유지할 정도로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세력이 좀 강한 그런 태풍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이 중심에서의 초속은 39m, 초속 39m 정도가 아직까지도 불고 있고 그러니까 폭풍 반경, 그래서 초속 25m 이상의 바람이 부는 지역들은 주로 서해안 지역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전남 지역에서는 태풍 경보나 주의보가 대부분 해제가 됐습니다만 네. 그밖에 이제 전북 지역들 그리고 충남과 충북 지역 그리고 서울에서도 서쪽 지역들, 그러니까 서울에서 서북 권역 그리고 서남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태풍 경보가 새롭게 좀 발령이 되면서 예. 현재는 이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태풍의 강한 영향을 받고 있고요. 그밖에 서울의 동쪽 지역이라든지 영서 지역 그리고 충북 지역 그리고 일부 경북 지역 이런 지역들에서도 여전히 태풍 주의보가 내려지면서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태풍 강도가 지금은 매우 강해서 강으로 한 단계 낮춰졌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태풍의 지금 위치가 충청권, 경기권을 지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가장 영향을 받는 지역이 어딘지 그리고 밤에 보니까 새벽에도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던데 바람은 또 얼마나 불고 비는 얼마나 내리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뭐 말씀해 드린 대로 지금 서해안이란 서해상을 중심으로 해서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네. 이들 지역에서 이제 태풍에 대한 대비가 계속해서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늘 새벽 안에는 이 북한 황해도 지역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다만 아무래도 이제 태풍이 북한 쪽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기압 차이가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한반도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오늘 출근길이라든지 오전 무렵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좀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예. 이 기상청에서도 오늘까지는 이 폭풍으로 인해서 심한 이 피해가 우려된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당초 예상은 이제 초속 한 60m, 최대한 순간 풍속이 60m까지로 봤거든요. 다만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태풍의 강도가 어제 매우 강해서 이제 강으로 한 단계 좀 낮아졌기 때문에 네. 초속 한 30에서 40m 사이 정도의 바람이 서해안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불겠다. 특히 오전까지 매우 강한 바람들이 이들 서해안 지역에서 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현재도 이 충남이라든지 수도권 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40mm 또는 많은 곳은 시간당 50mm가 넘는 이 폭우가 내리는 곳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 이들 지역에서도 아침 무렵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시간당 30m 안팎 정도의 집중호우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태풍 매미가 그동안 역대 가장 강력했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엔 그 기록을 넘을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바비로 인해서 얼마나 강한 비바람이 올까요? 그 태풍 매미가 이제 역대 가장 강한 태풍이다라고 저희가 이제 많이 알고도 계시는데요. 네네. 당시 태풍 매미가 올라왔을 때 10분 평균 풍속이 51.1m였고요. 초속으로. 그리고 순간적으로 부는 돌풍은 초속 60m였습니다. 예. 이 제주에서 관측이 됐었는데 지금 태풍 바비가 이제 어제 예상대로라면 올라왔을 때 제주와 이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초속 60m까지 예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태풍 매미와 거의 맞먹는 정도의 굉장히 강한 손에 꼽을 만한 그런 지금 그래픽을 통해 보시는 것처럼 거의 1위에서 5위 안에 들 정도의 굉장히 강한 바람을
바람이 예상이 됐습니다. 예. 지금 태풍 바비가 올라오면서 가장 강한 바람이 불었던 곳이 이 호남의 신안 지역인데요. 초속 47.4m가 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보다는 조금 뭐 약하게 불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초속 40m면은 사람이 날아갈 정도이고 뭐 가로수라든지 전신주가 쓰러질 정도에 해당이 되거든요. 예. 굉장히 강한 바람이 이 신안 지역에 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이 서울 경기 수도권 지역에서는 옹진군에서 31.3m,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원주 백운산에서 초속 20.9m, 충청도에서는 태안에서 초속 44.2m, 그리고 제주 산간에서도 초속 36.4m가 불면서 주로 이제 30에서 50m 사이 정도의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비도 이제 우리가 제주 산간에는 500mm 이상, 그리고 그 밖에 서해상을 중심으로는 100에서 300mm 정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봤는데, 제주 산간에서 지금까지 440mm 정도 많은 비가 내렸고요. 그 밖에 이제 강원 고성에서 42mm, 지리산 부근에서도 뭐 207mm 정도가 내리면서 전국적으로 100에서 한 300, 많은 곳은 400mm 정도 많은 비가 내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예. 당초 예상에는 이 태풍의 기록 또는 이제 강풍의 기록이 조금 미치진 못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제 강한 바람들이 불고 있고요. 초속 30에서 50m 사이 정도의 강한 바람이 오늘 아침까지도 불 수 있습니다. 예. 이번 태풍이 제주도 서쪽으로 해서 쭉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륙을 관통하지 않고 해상으로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그 위력을 시작부터 계속 머금고 계속 그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례적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서해상으로 올라오게 되면 해수의 차가운 바닷물의 온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태풍의 수증기의 공급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태풍이 서해상으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태풍이 좀 속도가 빨라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력이 좀 빠르게 약화되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곤 하는데요. 네. 물론 어제 매우 강해서 강으로 단계가 한 단계 좀 약화가 됐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반도 주변의 바닷물이 굉장히 좀 뜨겁습니다. 예. 지금 그래픽에서도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들이 30도가 넘는 지역들이고 조금 옅은 지역들도 거의 28, 9도에 해당하는 지역들이거든요. 예. 굉장히 좀 바닷물의 온도가 높다. 그래서 태풍이 올라오면서 계속해서 수증기의 공급, 뜨거운 수증기의 공급을 받으면서 태풍의 강도가 유지된 채로 이제 한반도 쪽으로 올라올 수 있었다. 특히 중국 쪽에서 홍수 피해가 굉장히 컸는데 중국 쪽에서의 굉장히 많은 이 빗물들이 강을 통해서 이제 동남에 중국의 남중국해로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강물은 바닷물보다는 밀도가 낮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바다의 표층에 이제 강물들이 위치하게 되는데 예. 바닷물보다는 뜨거운 강물들이기 때문에 태풍이 이제 중국 쪽을 지나 올라오면서 여전히 이제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로 제주까지 올라올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예.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역대 1, 2위에 해당하는 굉장히 강한 강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만 그거보다 기록이 조금 못 미친 것은 우리가 이제 제주에 가장 가깝게 서쪽에 근접을 해서 이제 대각선 동쪽으로 올라올 것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네. 올라오면서 수도권에 점점 이제 붙어서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네. 어제 그 제주에 바로 근접을 하지 못하고 제주 쪽 남쪽에서 다소 이제 중국에 치우친 서쪽으로 조금 태풍이 이제 서쪽으로 잠깐 편향이 되면서 서쪽에서 이제 동쪽으로 대각선으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예상보다는 조금 더 이제 서쪽으로 치우쳐서 올라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태풍의 경보가 내려지는 지역들이 어떤 서쪽 많은 지역들이 아니라 이 서해 일부 지역에 해당이 됐다. 이렇게 해서 강풍이 30에서 50m 사이 정도 많은 강풍이 불긴 했습니다만 역대 기록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어쨌든 서해상으로 올라오면서 굉장히 좀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로 올라왔습니다만 예상보다는 서쪽으로 진로가 좀 치우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예상보다 서쪽으로 약간 치우쳤다는 거는 그 순간적인 기압차로 태풍의 진로가 바뀌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태풍이 올라올 때 중요한 그 진로를 결정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역시 태풍의 남쪽에 위치한 고온다습한 공기덩이 그리고 이제 서쪽에 위치한 건조한 공기 영역 그 사이에서 태풍이 움직이게 됩니다. 네.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서 건조한 공기 영역이 위치를 해 있었고 한반도 동해안 쪽에 그러니까 동해상 쪽에 고기압 그러니까 태풍에 반대되는 기압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이제 태풍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네. 그 사이가 지금 1,500km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어떤 그런 사이에 태풍이 위치하게 됐었는데 아무래도 이 태풍이 올라오면서
건조한 공기의 영역보다는 이 동쪽에 위치한 그러니까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고기압이 태풍을 서쪽으로 조금 밀어냈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제주에 위치했을 때도 보다 더 서쪽에 위치하면서 올라오게 됐었고요. 예. 다만 이제 올라오면서는 다시 또 이제 중국 쪽에 위치한 건조한 공기의 영향을 받으면서 태풍이 이제 동쪽으로 밀어내는 거죠. 건조한 공기덩이가. 그러면서 바로 북쪽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충남 서해안 쪽으로 이제 동쪽으로 치우쳐서 올라오고 보다 더 수도권 쪽으로 올라오고 다만 예상보다는 어쨌든 제주 쪽에서 서쪽으로 좀 위치를 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대각선 동쪽으로 올라오더라도 당초 예상보다는 어쨌든 중국 쪽에 좀 치우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사실 지난 장마철에 워낙 홍수 피해가 심했기 때문에 이번에 장마로 인해서 피해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뭐 제주 쪽에 접수된 피해가 이제 130여 건 정도 피해가 접수가 됐고요. 네. 네. 261가구에 정전 피해가 났었습니다. 가로수가 뭐 뿌리채 뽑히거나 또는 이제 신호등이 넘어지면서 어떤 차량 충돌 피해도 좀 있었고 그리고 어떤 가로등이 꺾이면서 도로를 덮치는 피해도 있었습니다. 공사장 안전 펜스가 무너지는 사고도 역시 이제 제주 쪽에서 있었고요. 예. 전남 지역에서도 61건, 광주에서도 27건의 강풍 피해 신고가 역시 이제 접수가 됐었고 정전 피해도 좀 많았는데요. 신안, 가거도, 장도, 중태도, 상태도에서 127가구의 정전 피해가 났었고요. 광주에서는 2,100가구가 정전됐다가 50분 만에 역시 이제 복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하늘길과 바닷길도 모두 막혀서 이 전국적으로 국내선에서 459편의 결항도 있었습니다. 네. 이 태풍이 지나가면 또 다른 태풍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게 또 한반도에 영향을 또 주는 겁니까? 네, 사실 아직 태풍이 이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태풍의 어떤 진로를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네. 지금도 말씀드린 대로 태풍이 지금 태풍 바비 같은 경우도 어제 오늘 이제 태풍의 경로가 좀 조금은 서쪽으로 치우치면서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네. 태풍이 올라오면서도 그렇게 진로가 좀 변경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태풍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뭐 정확하게 진로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한반도가 태풍의 길이 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풍 이 폭염이 당초 예상보다는 이제 좀 짧은 시간 동안 한반도에 영향을 미쳤죠. 네. 긴 장마 기간을 거치면서 어떤 폭염의 영향을 받는 그런 시기가 좀 지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보통 광복절이 지나고 이제 8월 하순 정도에 들어가게 되면 폭염의 절정기가 지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반도 남쪽에 위치한 고온다습한 공기덩이가 수축을 하게 됩니다. 일본 네. 쪽으로. 그렇게 되면 태풍은 이 고온다습한 공기덩이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 태풍이 남쪽에서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런 고온다습한 공기덩이의 가장자리를 돌아서 한반도 쪽으로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 아무래도 많아지게 되고요. 예.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같은 경우도 대만 쪽에서 만들어진 태풍이 바로 한반도 쪽으로 곧장 올라왔거든요. 굉장히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앞으로 만들어지는 태풍은 이것보다도 더 남쪽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괌 해상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겠고 오키나와를 지나서 이제 한반도 쪽으로 들어오니까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바다에 머물면서 충분한 에너지를 받으면서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예. 지금보다 더 강한 태풍이 만들어질 가능성 그리고 한반도 쪽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겠고 지금 뭐 우리 기상청이 예측하는 거라든지 또는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예측하는 걸로 보면 다음 주 중에 또는 이제 이번 주말에 이제 태풍이 만들어져서 한반도 쪽으로 근처로 올라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기상청의 예보 모델은 중국 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예측을 하고 있고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대한해협을 지날 가능성을 보고 있기는 한데 예. 어쨌든 뭐 한반도 근처까지 올라올 가능성은 뭐 충분히 있겠다. 그리고 다음 주가 아니더라도 앞으로도 9월 뭐 하순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태풍이 만들어진다면 한반도 근처까지 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태풍이 우리나라 서쪽에서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시시각각 그 상황이 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잠시 후에 다시 출연하셔서 태풍 소식 다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